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달 수업하면서 크게 변하고 좀 체감되는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일본어 문법 공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거. 두 번째가 일본어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녕하세요, 이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어 공부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12월 중순, 작년 12월이죠. 그때부터 니혼고 이브리찌라는 사이트에서 전화 일본어, 특히 줌으로 하는 화상 일본어 수업 듣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수업을 총 24회차 신청을 했고 중간에 쉰 날짜들이 있어서 지금 10번까지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시기상으로 이제 한 달 딱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저는 광고를 받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광고는 아니고 한 달 동안 수업을 들었던 생생한 저의 후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어 수업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 일본어 공부의 역사, 얼마나 공부했냐, 이런 거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혼자서 학습지가 있거든요. 가벼운 일본어라고 그 교재 가지고 일본어에 입문을 해가지고 몇 달 동안 그냥 끄적끄적 하면서 혼자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서 일본어에 좀 익숙해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는 어느 정도 다 읽을 수 있는 상태였고 형용사나 동사의 활용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좀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힘들다, 안 되겠다, 좀 발전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작년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 일본어 학원에 직접 등록을 했고 기초반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히라가나부터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학원에서 썼던 교재가 요거 스쿠스쿠 일본어라는 교재인데 이게 총 4권까지 있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1권, 2권, 3권 각각 한 달씩 해가지고 3권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학원에서 회화 수업까지 개설을 해가지고 들으려고 했는데 딱 제가 들으려고 했을 때 인원이 부족해서 개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수업 듣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전화 일본어, 화상 일본어 수업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해서 듣게 됐습니다. 제가 자꾸 화상 일본어랑 전화 일본어 섞어서 쓰는데 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화상이 더 맞는 표현 같기는 한데 전화 일본어란 말을 많이 쓰니까 좀 섞어서 쓰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수업은 몇 번 하고 가격은 얼마인가요? 저는 니혼고 이브리찌라는 사이트에서 주 3회 30분 줌 수업 듣고 있고요. 가격은 2개월에 35만 9천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꼴인데 두 달 하니까 4만 1천 원 할인해줘서 이 가격이었고요. 이 니혼고 이브리찌 사이트가 좋은 게 어떤 점이었냐면은 홈페이지 가면은 내가 원하는 개월 그리고 수업 횟수 그리고 수업 몇 분 할 건지 이것만 입력하면은 수강료가 얼마인지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좋았고 저는 그래가지고 니온고 이브리찌 사이트에서 레벨 테스트 신청하고 레벨 테스트를 한 번 받다 보니까 그 후기가 블로그에 있는데 도저히 다른 데서는 레벨 테스트를 받을 자신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이트는 찾아보지 않고 바로 니혼고 이브리찌에서 수업을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혼고 이브리찌 후기를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 그 후기가 또 괜찮기도 했어가지고 신청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줌 일본어를 신청했다고 하면은 왜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줌으로 했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레벨 테스트 했을 때 070 번으로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음질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줌은 그나마 얼굴도 보고 또 마이크를 가지고 하니까 음질이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디서 보기로 전화 일본어는 어플 쓰는 게 음질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이 070 그리고 010 번호로 하는 데도 있나 봐요. 거기는 음질이 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대만족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레벨 테스트에서 왕 기초 레벨인 레벨 2를 받았습니다. 제가 점수가 아마 레벨 테스트 점수가 100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500점이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궁금해하실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30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대화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문법 위주로 하거나 혹은 둘 다 섞어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업이 많이 진행될 것 같아요. 저는 문법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말하는 게 힘든 경우여가지고 30분 동안 거의 대화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내내 대화하는 날도 있고 30분에 20분 정도 대화를 하고 10분 정도 교재 보는 날도 있는데 대부분은 대화하는 비중이 크고 교재는 교재에 나와 있는 회화를 읽어보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재는 어떤 거 쓰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니혼고 이브리치 기초 일본어라는 PDF 파일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공을 해주십니다. 전 기초반이라서 기초 일본어인데 이렇게 문법이랑 그리고 대화 나와 있는 식으로 보통의 일본어 교재랑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냐면은 수업 때 줌으로 하다 보니까 화면 공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제가 모르는 표현이나 잘못 말하는 표현 있을 때 선생님께서 바로 고쳐주시고 또 화면에 남겨주시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쳐준 표현이 있으면은 이제 다시 직접 말해보는 것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타베마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다시 이제 타베마시타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못 말한 거를 화면 공유로 남겨주시고 이렇게 교정해서 말하는 게 방금 이제 간단한 예시였고 이제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조사 사용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는 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봤다라는 말을 하는데 유튜브 니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봤다라고 할 땐 대를 써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그거를 화면 공유로 남겨주시고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면 공유 내용은 구글 시트 내용인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링크를 공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도 복습 차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저의 일본어 실력에 맞게 선생님께서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께서 한국어 되게 잘하시거든요. 한국도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배정되었다라는 것도 되게 좋은 점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일본어로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한국어로 단어를 그러니까 일본어 단어를 정말 모를 때 한국어로 단어를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해 주시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면은 이렇게 일일 평가서라는 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수업을 이해력, 어휘, 문법, 발음, 유창성 5가지로 점수를 매긴 건데 이게 막 크게 피드백의 의미는 없지만 점수가 수업할 때마다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동기부여제로 작용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수업 참여했을 때는 제 1평가서가 이 점수였고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에 참여했을 때는 이 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맛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혹시 수업 방식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달 수업하면서 크게 변하고 좀 체감되는 3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일본어 문법 공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뭐 학원이나 아니면은 여기저기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배우는 문법 내용을
실제로 사용할 거라는 걸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도무지 체감이 안 됐어가지고 학원 다니고 할 때는 예문만 그냥 공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과거형을 교재에서 배우면은 교재 예시가 한 3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예시 3가지 나온 것만 공부하는 느낌? 근데 이제는 실제로 그 과거형 같은 거를 문법을 써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문법 요소나 예문을 바라볼 때 나라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이건 어떻게 말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어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는 동사의 과거형 복습했거든요. 그러면은 막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읽은 책이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혼자서 막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어제는 키노오고 읽은 책은 과거형이니까 연다홍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키노 연다홍가 오모시로 까따 데스 이런 식으로 혼자서 막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화 수업을 배우니까 또 어떻게든 즉문즉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문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진 게 제 첫 번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일본어 회화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솔직히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지금 카메라 보면서 일본어 하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 하겠거든요. 그래도 실제 일본인 선생님과 대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행을 가거나 나중에 일본인을 뭐 한국에서도 만났을 때 좀 한두 마디 건네볼 수 있겠다, 대화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 회화 수업 하다 보면 또 선생님께서 칭찬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용기를 더 얻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업을 하면은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처음 하다 보니까. 근데 틀렸다고 해도 기다려주시고 바로 고쳐주시고 또 더 기다려주시고 웬만하면은 제가 틀려도 잘 알아주셔가지고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음 달에 2월에 교토 가거든요.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막 두근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어 단어의 중요성을 그냥 안 것도 아니고 절실하게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원래도 단어라는 게 중요한 걸 알긴 했지만 단어를 모르니까 그리고 단어를 활용할 줄 모르니까 말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공부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솔직히 단어 공부보다 새로운 문법을 배우고 그러한 문장들을 발음해 보는 거에 치중했던 것 같아서 요즘은 단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단어가 쓰이는 환경, 예문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문도 함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교재로 단어 공부하고 있냐면은 요 귀여운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착 붙는 일본어 단어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단어가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고 그리고 옆에 예문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읽기 파일이 제공돼서 저는 단어 공부할 때는 이 단어랑 예문 같이 들으면서 따라하고 그거를 한 2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랑 예문 읽는 거 혼자서 3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보고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단어 공부를 한 게 효과가 있는 탓인지 요즘에는 수업할 때 단어를 몰라가지고 선생님께 한국어로 단어 뭐 이거 뭐예요? 하는 그런 빈도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3가지 첫 번째가 일본어 문법 공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거. 두 번째가 일본어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어 단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니혼고 이브리찌와 함께한 저의 한 달간의 전화 일본어, 화상 일본어 수업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제 일본어 공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일단 방학인 2월까지는 주 3회 그대로 전화 일본어를 하고요. 그 다음 학기 중에는 주 2회로 줄여서 계속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수업이 너무 마음에 들고 재밌어가지고 그만두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JLPT 공부도 뭐 주말이나 시간 날 때 해가지고 7월에는 N4 그리고 12월에는 N3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N4는 이 교재 받은 게 있어가지고 처음 JLPT N4, N5인데 단숨에 합격하기 이 교재 이용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본어 실력을 늘려가는 게 저의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정말로 저의 일본어 공부 이야기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어느 것이든 댓글 남겨주시면 다 답변 드릴 테니까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